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택견의 차장 안치영입니다. 오늘 방크 여러분들과 함께 택견에 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청년 시절에 언론과 책을 통해 방크의 활동을 접하면서 도전받고 또 응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방크 여러분들을 만나 대한민국 전통무예 전통 스포츠 택견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택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택견이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자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택견이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예 종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택견이 우리나라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정식 종목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택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모두 전 세계의 택견을 전파하는 택견 전도사, 택견 외교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얼마 전 있었던 2024 파리올림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리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그런데 혹시 이 올림픽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4년마다 전 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지금의 근대 올림픽은 198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198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것인데요. 이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고, 당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지금의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기준 근대올림픽의 역사는 무려 128년이나 된 것인데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올림픽이 열리기 전후로는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요. 분단된 국가들이 단일팀을 이루어 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하니 그야말로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의 궁중화원 신윤복의 그림 대캐도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을 그린 풍속화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 기생, 양반, 스님, 엿장수, 술장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신분과 세대를 초월하여서 조선의 백성들이 즐기고 있는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신분과 세대를 초월하여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택견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1785년이니까요. 1896년에 개최된 제1회 올림픽보다 무려 100년 이상을 앞서 우리나라에선 이미 신분과 세대를 초월한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종주국 일본의 유도를 꺾었다는 사실에는 열광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종주국 프랑스의 펜싱을 꺾었다는 사실에는 열광하지만, 제1회 올림픽보다 무려 100년을 앞서 발전했던 우리의 스포츠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보급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우리나라의 직지가 독일 쿠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약 78년을 앞서 제작됐으니 이미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택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아쉽게도 택견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택견이란 말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이고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서 택견이 성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윤복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단오날이면 마을과 마을이 모여 택견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때 우리 선조들은 이긴 마을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마을은 논농사가 잘 되고 진 마을은 밭농사가 잘 된다고 하여서 그야말로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번영을 실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회 올림픽보다 무려 100년을 앞서서 말입니다. 때문에 택견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상생 공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상생공영 함께해요 택견 함께해요 택견. 오늘 내가 너와 싸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너는 다시 일어나서 더 좋은 경쟁자로 성장해라. 그 후에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택견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자를 우습게 여기며 깔보지 않는 겸손한 승자, 승자의 최선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당당한 패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자 행복임을 깨달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택견의 상생공영 정신입니다. 자, 그럼 제1회 올림픽보다 100년을 앞서 성행했던 택견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우승을 자축했던 정현재 선수, 금메달, 그리고 이수 선수가 네, 기쁨의 포옹 그리고 함께 인사를 합니다. 박수 보내줘야 돼요. 네. 사실 전국체육대회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대회잖아요. 맞습니다. 함께 화합하고 함께 체육을 통해서 멋진 정정당당한 승부, 서로를 격려하고 패자까지도 함께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두 선수. 전국체육대회의 의미를 또 보여주는 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택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입니다. 또 대한민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우리나라 전통 복식인 한복을 선수복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프랑스, 체코 등의 택견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우리 한복을 입고 택견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죠. 또 택견의 체급, 기술 용어 등은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택견의 체급은 도, 개, 걸, 윤, 모, 막 체급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기술 명칭 또한 두rum치기, 발따기 등과 같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경기에서 빠질 수 없는 스코어보드, 점수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관객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바로 스코어보드라고 부르는 점수판, 전광판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지금 점수가 몇 대 몇이지? 경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또 선수나 팀의 반칙 개수는 몇 개인지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스코어보드, 점수판이기 때문입니다. 택견 경기도 현대화되면서 지금은 디지털 점수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택견 경기의 점수판은 조금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복의 동정과 전통 조명인 청사초롱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점수판입니다. 저희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관객들의 가장 많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전통 스포츠의 정체성을 녹여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세계 최초의 한국형 스코어보드 점수판을 개발했고요. 최근 택견 경기의 쇼폼 영상이 각종 SNS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점수판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호루라기 소리나 총 같은 전자음을 사용해서 경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택견 경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우리 국악기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의 시작과 끝을 징소리로 알리고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오면 전통 악기인 박소리로 알려줍니다. 나아가 2024년 올해에는 택견이 대한민국 스포츠 종목 중 최초로 시그니처향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택견향 개발이 진행 중이고 2025년부터는 택견을 수련하고 택견 경기가 열리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 택견향을 맡게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시각, 청각, 후각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 전통무에 전통 스포츠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장 한국적인 스포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제 주저없이 택견이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택견의 역사와 현대 택견 경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방크에서 택견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우리 자랑스러운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데요. 과연 택견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999년 한 대학생이 만든 학교 과제 펜팔 사이트가 브리테니커와 옥스포드의 잘못된 역사 표기를 바꾸고 CIA와 BBC를 바꾸게 될지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구글과 애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학생 박희태의 꿈이 방크의 꿈이 되었고 방크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듯 오늘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언젠가 전 세계인들이 한복을 입고 이크, 에크, 기합 넣으며 택견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Avant le Taekyon, j'ai pratiqué beaucoup d'autres arts martiaux. J'ai commencé quand j'étais jeune. J'ai voulu essayer donc Taekyon. J'ai participé à un cours d'essai. Et j'avoue ne pas avoir été totalement sous le charme. Beaucoup d'autres arts martiaux. Quand on commence tout de suite, c'est très pratique. C'est tout de suite bam, bam, on frappe, coup de pied, les positions, mais c'est quelque chose... En fait, on est habitué depuis longtemps aux arts martiaux japonais et aux arts martiaux chinois en France. Mais le Taekyon, ça n'a pas été le cas. Je comprenais pas le mouvement, à quoi ça sert, pourquoi on fait ça. Je me sentais ridicule. Maître Moon Chol, sachant que j'avais fait 10 années de taekwondo avant, m'a proposé, et heureusement, de faire un kyorugi. Donc un kyorugi, c'est un combat. Et donc on a fait un combat, il m'a demandé de faire ce que je savais faire. J'ai fait plein de pichagi, des doryochagi, des pirouettes. En fait, tout ce que je faisais était soit saisi, contré rapidement. Enfin, j'avais l'impression d'être impuissant contre lui. C'était fluide, c'était doux, mais en même temps, je sentais une puissance que j'avais jamais ressentie dans d'autres arts martiaux. C'est ce sentiment d'impuissance que j'ai eu qui m'a dit il faut que j'apprenne ça, c'est incroyable. C'est incroyable. Je suis arrivé en Corée, j'ai tout de suite ressenti
que les Coréens étaient des gens très accueillants. Quand on arrive en Corée dans un restaurant et qu'on est seul, il y a toujours un groupe qui dit « Ah, t'es seul, viens manger avec nous ». De la culture coréenne qu'on appelle le jang, cet esprit d'accueil. C'est un sentiment traditionnel, mais dans la société moderne, il est encore très très présent. J'ai ressenti ça beaucoup dans le Taekyon également. Maître Moon Young-chol, quelqu'un pareil de très souriant, très sympathique, dont on ressent la joie de partager même avec des étrangers ses connaissances. C'est lui qui nous a donné cette passion, cette envie de partager. C'est pour ça que j'ai voulu inscrire en tant qu'association, une association qui s'appelle le Centre français du Taekyon. Cette structure pour partager ce sentiment-là, c'est ça le but du CFTK pour moi, et c'est ça mon but en tant qu'enseignant de Taekyon, et c'est pour ça que j'ai envie d'enseigner le Taekyon et que j'ai décidé de donner des cours pour l'instant bénévolement. À chaque fois qu'on fait des stages, on ressent que beaucoup de gens aimeraient apprendre le Taekyon en fait. J'ai beaucoup d'ambition pour le Taekyon en France, j'aimerais beaucoup que ça se développe un peu plus largement. La France doit devenir en quelque sorte l'adversaire de la Corée pour pouvoir faire en sorte que le Taekyon internationalement progresse. Même si je suis maître de Taekyon, tous les jours j'apprends encore plein de choses. C'est l'enseignement d'une vie, c'est l'apprentissage d'une vie. Taekyon est à la fois un art de gymnastique corporelle, d'entretien, un art de compétition et un art martial pour cette recherche d'harmonisation en soi, avec les autres, et avec la nature, et son environnement. C'est un art de vivre. 정말 반갑게도 지난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서울특별시에서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올림픽 개최국에 주어지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종목 선정권입니다. 실제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 것도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4년 뒤 열리는 미국 LA 올림픽에서는 개최국 미국이 제안한 5개의 종목이 모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2036년 서울 올림픽의 종목 선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떤 종목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야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인 대한체육회에는 일본 종주 스포츠가 6개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에 가입된 사례는 태권도가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스포츠가 6개나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스포츠가 해외에 가입된 건 태권도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 6월에 우리의 태권이 인구 2억 4천만 명의 세계 최대의 행정구역인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올림픽위원회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태권도 이후 우리나라 스포츠가 해외 올림픽위원회에 가입된 첫 사례인 것입니다. 지금도 프랑스, 체코,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태권 지도자들이 활동하며 태권을 보급하고 있으니 곧 더 많은 나라 올림픽위원회에 태권이 가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36년 서울올림픽에서 정말 태권을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2036년 서울올림픽에 태권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개최국의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역사상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방크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태권 전도사, 태권 외교관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맛있는 떡볶이만 먹어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소문을 내는데요. 전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외교관이 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태권을 곧 여러분이 만나게 될 전 세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